자,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. 안녕하세요, 정원수족관입니다. 구피브리더님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? 어, 제가 한동안 영상 또 작업을 잘 안 했네요. 영상을 이번에는 좀 구피 키우기 쉽게 조금 누구나 제 영상을 보면 중급자 이상 정도가 되실 수 있게 영상 몇 편을 좀 제작해 볼까 합니다. 그 첫 번째가 오늘 바로 구피 잘 키우기 치어 키우기 편.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구피 치어는 첫날부터 한 달 동안이 굉장히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,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덩치도 또 때로는 발색도 이 한 달 사이에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이 뭐예요? 치어 키우는데 자꾸 바늘꼬리가 옵니다 라는 질문이 많은데,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그 본 어항, 그러니까 어미랑 부모 개체가 있는 어항에서 키우시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.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건 아니거든요, 구피들은. 그래서 뭐 쫓아다니기도 하고, 또 먹이를 먹을 때 먹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바늘꼬리가 오는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치어들은 그 질사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? 똥을 싸고 또 그 똥 먹이 찌꺼기 이렇게 물에 오염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래서 성어들은 견디는 그런 물의 오염이 치어들에게는 바늘꼬리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어왕은 따로 만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부화통 말고요, 치어왕을 좀 부화통도 큰 거 쓰시던지 아니면 치어왕을 따로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만 아셔도 도움이 될 건데요.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구피를 새끼 받을 때 본 어항에서 받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. 따로 반찬통 같은데 차라리 이런 컵이나 아니면 다이소 가서 작은 반찬통에다가 그 출산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치어들 같은 경우도 어항이 정말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, 어항이 있으시다면 꼭 치어왕을 따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치어의 먹이는, 제일 좋은 먹이는 아무래도 그 본능에 맞게 살아있는 생브라인을 주면 움직이기 때문에 애들이 사냥 본능 때문에 싹싹 잡아 먹거든요. 그렇게 되면 배고플 새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잡아먹게 되죠. 저희 샤론이를,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배가 고파서 분유를 먹여야 돼요. 왜냐면 그 내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. 마찬가지로 구피 치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장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. 대신 1시간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먹이 활동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브라인을 넣어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잡아 먹을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산염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, 네, 아이들이 바늘꼬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치어들을 환수를 자주 해주시면 성장이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. 질산 수치를 없이 계속 환수만으로도, 네, 그 구피 치어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, 또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, 네,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해되셨죠? 네. 그 다음에 이제 치어를 주시는데, 보통 냉동 브라인 끓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냉동 브라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굳이 냉동 브라인을 쓰지 않으셔도 탈각 알테미아만으로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점 또 한 가지 팁으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브라인 시림프를 줄 때요, 여러분, 그 껍질을 완벽히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쉽지 않아요. 그 세바트 자석으로 이렇게 난각 분리하는 걸로 한다고 한들 100% 제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 그 껍데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, 보통 내장에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내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.
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그 치어왕이나 부화통에 달팽이류, 지금 다른 거는 다 키우시면 불법이죠. 달팽이 중에 애플 스네일, 그리고 뾰족 달팽이 같은 거 꼭 넣어놔요.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폐각류는요, 그 달걀 껍질도 먹죠. 마찬가지로 그 부화가 되지 않은 브라인 시림프나 또 브라인 시림프의 껍데기를 먹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밑에 있는 잔반들을 먹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가장 덜 주는 청소하는 생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뭐가 있죠? 안시나 플래코르드는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근데 그 움직임이 아이들에게, 그 구피 치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자면 오히려 새우보다는 브라인을 많이 주는 치어들에게는 스네일류, 달팽이류, 애플 스네일 또는 뾰족 달팽이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한 가지 팁을 꼭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치어들에게는 환수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다. 질소염 수치에 예민하기 때문에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건 저의 팁인데, 그 물 흐름을 너무 세게 하진 않아요. 뭔 말이냐? 여과기를 세게 틀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약하게, 아주 약하게. 대신 그 치어항들은 물을 자주 갈아주죠. 이틀에 한 번꼴로 혹은 3일에 한 번꼴로 조금씩이라도 꼭 갈아줍니다. 그러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아마 건강한 치어 키우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바늘꼬리 없이. 근데 이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바늘꼬리가 있어요. 뭐냐면 성어들, 부모개체, 특히 엄마가 아팠던 경우, 아팠는데 약육으로 치료가 됐어요. 예를 들어 치료가 됐는데 그 항에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약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바늘꼬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 경우는 제가 말했던 방법으로도 바늘꼬리 맞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. 그래도 환수 잘 해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치어 키우기 1편으로 제가 구피, 여러분들 구피 초급에서 중급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걸 얘기해 드렸어요. 다음은 구피 키우기 종어 선별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. 가장 쉽게 종어 선별하는 법, 어떻게 해야 종어 선별을 잘해서 내가 구피가 갖고 있던 엄마 아빠만큼의 개체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. 다시 한번 구리구리 구피 브루더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